자,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의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죠. 자유와 권리.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 이게 이제 헌법의 이제 목적이라면 요런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 또 수단으로서 이제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기관. 이 국가기관, 주요한 국가기관이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국회나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행정부 또는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다 기관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도 제한되어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제한되어 있고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거. 요게 이제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헌법의 목차를 간단히 봤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 때 자세한 내용들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헌법에 큰 덩어리가 이제 몇 개 있는데 이제 헌법 총론이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 총괄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헌법과 헌법학, 그리고 이제 헌법에 여기서 이제 개념, 그리고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 이런 내용들 이제 중심으로 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 파트에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제 공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요 기본권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통치기구, 국가 이제 기구 부분이 있어요.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제 또 경찰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까지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부분이에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서 어디까지고 국회의원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기관 구성 조직에 관한 이제 통치 구조론이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이제 경찰 시험에서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 한 20%가 출제된다는 거고 요 부분들이 이제 80%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헌법 총론에서 이제 헌법과 헌법학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헌법의 개념 또 성문헌법 또 불문헌법 이런 이제 개념들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 또 헌법 개정 절차. 자, 여러분 이제 그 헌법이라는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최고법 기본법이에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법.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헌법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문헌법, 불문헌법. 이제 성문이라는 게 이룰 성자예요. 글올 문자고. 글로 이루어진 문서화된 헌법. 불문은 이제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거. 헌법 개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헌법학 이런 앞부분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 그 총설 대한민국 헌법 총설 파트에서 또 이제 국민, 영토, 남북 관계, 또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개념을 볼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법이 또 국적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영토 조항 또 남북한의 관계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외국인인가 이런 논의도 이제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법치 국가 원리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원리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런 의미 또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다수결의 원리 또 복수정당제 여러 개의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그러니까 보수당도 필요하고 진보당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또 정당이 헌법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을 때는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부분에서 이제 기본권에 이제 총론 부분이 있고 이제 기본권 이제 강론 개별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총론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권 전체에 이제 공통적인 그래서 기본권의 이제 전체적인 개념과 종류에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여기 이제 기본권이라는 게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국민의 권리죠.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의 권리.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이게 독일 헌법에서 유래된 개념인데 독일 헌법은 이제 기본법이다 이렇게 과거에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기본법에서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그걸 이제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게 우리 헌법학자들도 그 용어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구 축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 축구에서 개념이 더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 이제 직접 프리킥이고 어떤 경우에 간접 프리킥. 또 이제 페널티킥은 어떤 경우에 페널티킥을 주나. 뭐 페널티킥 자체란 말이 이제 축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하지만 축구를 1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업사이드. 어떻게 해야 업사이드 반칙에 걸리는 건가?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용어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야구도 보세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어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이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현상, 이런 경우를 뭐 페널티킥이라고 하자. 또 이런 경우 이제 직접 프리킥을 주는 것으로 하고 간접 프리킥.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뭐 옐로우 카드고 어떤 경우에 레드 카드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국민의 권리예요. 국민의 권리. 그 기본권의 이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권도 있고 사회적 기본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고 등등 이제 이런 또 어떤 거는 절대적 기본권도 있고 상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상대적 기본권은 필요하면 제한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주체. 누가 이러한 기본권을 누리느냐?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죠. 국민들. 그런데 외국인도 불법 체류자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그 주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태아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누리느냐? 아니면 태아 이전 단계의 어떤 폐하, 정자, 난자 수정된 순간부터 기본 주체인가? 이런 게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주제인데 판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시험에서는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아도 주체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권 주체 부분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법의 효력이라는 거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구속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효력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죠. 열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해열제를 먹으면 그 해열제의 효력이 나타나서 열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이제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구속력이에요. 구속력.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안 지키면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범칙금 부과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 이제 구속력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본권도 국가기관이 1차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게 구속력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는 기본권의 어떤 구속력.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국가기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제한, 침해, 구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구속을 한다는 것은 입법자도 구속하고 또 행정부도 구속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공권력이 행사되고 발동돼야 돼요. 이런 게 다 효력 때문에 그래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일반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목단체 있죠. 어떤 이제 클럽 활동 같은 거 하면 회칙을 만들죠. 그래서 1년에 회비 얼마씩 내기로 하자.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효력이에요. 효력, 구속력. 아시겠죠? 법을 만들면 법을 지켜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그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 이건 또 뭐냐면 기본권이라고 해서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제한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어때요? 처벌을 받죠. 근데 그 처벌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체포, 구속, 현행범이면 현행부로 체포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함부로 여러분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그걸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게 제한. 그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에 대해서 연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본권 제한이에요. 제한. 근데 그러한 제한은 정당한 제한이죠. 그런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오인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잠깐 이제 뛰어서 운동하다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땀을 잠시 식히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오더니 저쪽에 지금 이제 나쁜 짓 하고 지금 도망왔던 사람이 당신 아니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수갑을 들이대고 체포를 하고 연행을 하려고 한다. 그건 오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말로 당연히 오해를 풀어야 될 텐데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다퉈야 되겠죠. 그런 제한은 잘못된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제한을 여러분 이제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이 한계를 일탈하게 되면 그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이제 공동체의 어떤 안전 보장이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법률로서 제한해야 하고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돼요. 과도한 제한이면 안 돼요.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고 또 그리고 저항하지도 않는데 바로 이제 실탄 발사를 해서 사망케 하면 그게 이제 공권력이 과도하게 이게 이제 과잉 행사라 그래요. 과잉, 지나쳤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준수돼야 됩니다. 그 한계가 준수되지 않았을 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죠. 저의 자유와 권리를 지금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강의실에 이제 정말 수강생들이 있다면 수강생들도 쓰고 그리고 강사도 쓰고 우리 촬영하시는 PD분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한이거든요. 제한인데 그러한 제한을 과잉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필요한 제한인 거죠. 필요한 제한. 아시겠죠? 그런데 마스크 안 썼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서 즉시 사살해라. 이런 식의 어떤 법률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딱 보더라도 과잉 제한 입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따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제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고 공부하는 영역이 이제 이 제한의 문제입니다. 제한.
필요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지나친 제한은 그건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제를 받을 거냐. 그래서 이제 법률이면 위헌법률 심판제도 그게 이제 공무원의 개인적 과실로 고의로 발생했으면 국가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돈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원하고 또 이제 파면을 때로는 요구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제 민사적인 구제 방법, 또 형사적인 구제 방법, 이제 헌법이니까 이제 헌법 재판에 의한 구제 방법, 또 이제 행정 소송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헌법에서는 특히 이제 헌법 재판이 중요하긴 한데 요 부분은 이제 또 경찰헌법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개략적인 내용을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본권 중에서 신체의 자유. 자, 신체의 자유라는 건 저의 신체죠, 신체. 저의 몸. 신체 활동의 자유, 또 신체 안전성이 훼손되지 아니할 자유, 자유롭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체포 구속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이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 권리들을 이제 헌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는 여러분 프라이버시권이죠. 여러분들의 사적 생활 공간, 여러분 사생활의 어떤 비밀 함부로 간섭받고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인간은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또 자신이 판단한 가치에 대해서 존중받고,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강요받지 않고, 또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이런 이제 자유들이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종교. 여러분 이제 뭐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불교도일 수도 있고 천주교일 수도 있고 이슬람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신론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무종교의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 이제 언론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문사, 또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편집하고 보도하는 자유를 말해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하는 거, 책을 출판하는 거, 책을 만드는 거, 또 잡지, 각종 간행물 다 포함이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면 요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개인적 표현의 자유, 뭐 집단적 표현의 자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표현의 자유. 이제 여러분 집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2인 이상이 어떤 꼭 정치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찬성하기 위해서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 생각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으로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제 경찰 공무원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법령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결사, 여러분들의 모임, 단체, 뭐 정치적 모임인 그런 이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거는 이제 8조의 특별 규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결사유자는 일반적 결사예요. 일반적.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모임들, 친목 단체들, 뭐 동창회들, 또 이제 어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결사유자를 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여러분 학문의 자유라고 해서 무슨 학자들만, 교수님들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국민 누구나
배우고 익히고 또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학문의 자유에 다 포함됩니다. 예술. 여러분 이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거. 음악이건 영화건 그림이건 예술의 장르도 다양하죠. 그런 예술 작품은 그래서 이제 창작하고 또 창조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또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죠. 현대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우리가 또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 기본권도 이제 오늘날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의 이제 재산권이죠.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보장받고 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이건 사법상이건 상관없어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이제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지, 여러분 이제 그 부동산 있죠. 토지, 건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재산권의 이제 객체죠. 그런데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고 또 국토가 유한하고 또 남북도 분단돼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인구 집중,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땅값이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국가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직업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 직업. 여러분들이 직업 활동하는 거. 직업에는 보통 귀천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왕이면 사회적으로도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더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근데 직업의 개념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적 소득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계속적 소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직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이라고 하는 게 뭐 최소 몇 달 이상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직업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건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또 이제 위헌 결정을 했고 어디까지가 용납되고 이런 부분들 또 살펴보는 게 이제 우리 직업의 자유에서 공부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적 기본권이 또 있어요. 기본권의 종류. 여기에 보면 이제 선거권. 여러분 이제 선거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라든가 아직 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된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얘기로 들어봤죠. 엄마 아빠 선거권 행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무담임권, 이제 피선거권, 출마하는 권리도 이제 공무담임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참정권이라고 하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여기에 이제 직접 참정권이 있고 간접 참정권이 있는데 이런 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게 이제 사실 간접 참정권이에요. 직접 참정권은 국민투표권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선거권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간접적이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가 그들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중요한 이제 의사 정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치적 기본권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청구권. 이제 뭔가 청구를 한다, 구한다는 거죠. 이 구할 청창이에요. 구하고 구하는 권리. 거기에 이제 청원, 뭐 청와대 청원한다, 국회 청원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재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의 심판,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래 갈 때까지 가자 그럼 재판 받아보자 이거거든요. 여기에 재판에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제 헌법재판 다 들어가는 거고 형사보상청구는 뭐냐? 억울하게 구금된 거야. 갇혔어. 근데 누명을 이제 벗게 됐을 때 국가로부터 이제 최소한의 이제 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다가 사고를 쳤을 때. 여러분 이제 경찰 공무원이 과거에 이제 실제로 과잉 진압, 뭐 최루탄 직격탄 쏴가지고 그래서 학생이 사망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공무원을 대신해서 공무원을 사용한 국가가 대신 배상을 하도록 청구하는 제도가 국가배상 청구권이에요. 범죄의 피해자, 말 그대로 범죄의 피해자가 구조를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마 범죄 들어봤어요? 혹시 묻지마?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로부터 충분히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 이제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국가에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거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생명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이제 유족이 청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이제 피해자가 직접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은 우리 헌법에 다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규정이. 자세히 공부하면 재밌겠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청구하는 겁니다. 권리를 보장해달라, 구제해달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이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국가적, 복지국가적 기본권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 사회국가, 복지국가에서 등장한 기본권이에요. 과거에 이제 근대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기본권이에요, 이게.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생존권이라고도 해요, 생존권. 최소한의 생존권을 좀 국가가 보장해 주세요. 최소한의 손가락 빨고 굶어 죽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기초생활은 좀 보장해 주세요.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화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들어봤죠, 여러분? 뭐 차상위계층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무상의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헌법에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교육받을 권리, 이것도 국민들의 사회 국가적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근로의 권리,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근로 기회 좀 제공해 주세요. 그게 이제 근로의 권리의 핵심이에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고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인데 이 생존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 질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누려요. 무상의 의무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간의 권리하고 구별해서 국민의 권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거고 외국인이 당연히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어떤 거는 외국인도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도 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3권 여러분. 이게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를 보통 근로3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 3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단결권은 단결하는 겁니다.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가입하는 거.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단결권이에요. 그리고 단체를 통해서 사용자 측과 교섭을 하는 거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게 결렬될 때 행동, 우리가 이제 행동한다 그러죠. 파업도 할 수 있는 거, 스트라이크, 요게 이제 단체 행동이에요. 아시겠죠? 헌법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본권 부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